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맹명관입니다. 40여 년간 강의와 컨설팅을 해왔는데요. 요즘처럼 싱숭생숭한 마음의 균형을 깨진 그런 시기를 넘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프로페셔널하게 프로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나이도 있고요. 또 지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기준의 그런 나이가 있는데 그 기준이 지금 갑자기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60대까지는 가속 페달 밟고 계속 왔는데 그 다음이 안 보인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변화 중에 초고령화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이건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이 초고령화라고 하는 초자가 붙으면요.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약 20%를 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노령화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초등학교가 이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없는 그런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로드맵이었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로드맵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융합해야 되는데 이 세대에 대한 융합이 잘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가를 이제 리드해가는 리더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문제가 또 이제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챗GPT입니다. 챗GPT의 세계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변화된 기술의 세대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많이 생기죠. 문제는 챗GPT 중에서 기존의 챗GPT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에이전틱 AI라는 게 이제 앞으로 등장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스로 챗GPT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인간과 함께 가는 그러니까 거의 로봇 수준의 이상에 돼 있는 그런 AI 시대가 지금 곧 도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반도체 전쟁이 이제 일어나겠죠. 우리 엔비디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이 다른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 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나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바로 반도체 시장입니다. 그 브랜드 순위를 보면요. 최근에는 2000년도 전까지는 제조업들이 상위를 갖고 있었고요. 글로벌 브랜드를 보면 2010년도 이후에는요. 반도체에 있는 기업들이 상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세상은 바뀌는 거죠. 또 직업이 바뀌는 거고요. 또 산업이 바뀌니까 모든 수익 구조나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정말 놀랍게 변하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기술은 대처 능력을 가지면 되는데 이 질병은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뀌죠. 그러면 이것이 변화된 구조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 질병에 맞게끔 여기에 맞는 산업이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변혁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변혁의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드맵을 과연 우리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각 국가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매번 전쟁의 소식을 듣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모든 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전쟁에 맞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그 로드맵이 격렬하게 바뀌는 어떤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 로드맵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런 변화가 오면요. 그 인생의 가치관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들어옴으로써 사람들이 논문을 쓰거나 시험을 보거나 이런 은원한 상대가 돼버리면요, 이거를 체크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지금 그 경제에 대한 문제를 하면 하나는 욜로족입니다. 이 욜로족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만 잘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선형적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는 구조를 우리가 비선형적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뭐 저금하고 뭐 보험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은 이 충동적인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욜로족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만 잘 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바이 그 두칭콩가 하는 거 있죠. 그런 과자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맛집을 찾아가느냐? 이 욜로족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잘 먹으면 돼요. 내일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러니까 욜로족 같은 욜로족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 그러니까 경제의 압박을 받으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시작하냐면, 야, 그럼 우리가 빨리 공부를 중단하고 빨리 기술을 배우거나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자. 이게 파이어족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트렌드들, 세대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욜로족이 아닌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는, 파이어족이 아닌 새로운 그 예전의 기준을 가지고 파이어족이 갖고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맞춰간다는 거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요동만 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프로답게 사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추어는 아마 취미로 살기 위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기 축구하는 거 그거는 취미로 할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기 축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프로는 다를 거예요. 프로는 직업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축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조기 축구 얘기했으니까 손흥민 선수를 볼 때 손흥민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축구를 하진 않아요. 그의 움직임은 다 기록으로 남을 거고요. 많은 팬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연봉이 엄청 높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프로입니다.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이렇게 세대는 구분화되고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는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찾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앞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만 믿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상상력은 뭘까요? 전기로 차가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구상했을 때 전기차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뭐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오는 거는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이게 뭐 이런 세상이 올 거다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건 자기만의 상상력이죠, 그분의 말대로. 그렇지만 어때요? 프로는 기술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구상했던 것들을 구현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추어는 익숙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가는 길을 가고요. 내가 매일 먹는 밥을 먹고요. 내가 매일 똑같이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그럼 당신은 취미로 사는 삶을 계속 살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정말 직업을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삶을 살 것인가? 이거는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당신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좀 서로가 아마 이쯤 정도 되면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도표가 있는데요. 이 도표는 우리가 재무하는 분들이 늘 쓰는 도표입니다. 재무하는 도표예요. 그러니까 20대에는 어떤 일을 하고, 뭐 예를 들면 40대, 50대는 어떤 일을 하고 쭉 얘기하는데, 제가 가장 보는 게 만약 50대 이후예요. 그 앞은 뭐 아이디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어요. 예측이 가능한 그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프로로 살아야 되냐면, 첫째는 뭐냐면 50대 이후의 삶은 프로의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타이어 한다 그러잖아요. 은퇴를 하면요. 타이어를 갈아 낀다. 근데 그 타이어는 평소에 가던 타이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도표 보면 끝에 70대는 뭐냐면 색다른 경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색다른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거,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리타이어가 아니죠. 새로운 타이어죠. 이 개념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프로가 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시대적인 것도 따라가야 되고 가치관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뒤에 미래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저게 석탄이잖아요. 그 당시에 100만 톤 정도가 에너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뭐 기차도 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많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저 시대가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게 이제 자동차 시대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밑에 뭐냐면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쫙 벨트 앞에 서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런 세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동이 된 거죠. 석탄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시대 정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 요구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적응력을 말하는 겁니다. 인사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차 혁명은 뭐가 있어요? 컴퓨터가 들어오잖아요. 컴퓨터. 2008년도 이후에 컴퓨터가 들어오죠. 이 컴퓨터가 예전에 제 기억하기로는 제 직장 생활할 때 어마어마한 심지어 자동차 중형 자동차만한 크기였어요. 그때는 전산실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반도체나 다른 산업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요. 이게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책상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기술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신상품이 나오는 마케팅 시대가 바로 이 세 번째 3차 혁명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4차 혁명이죠. 4차 혁명 우리가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생겨요? 디지털이라는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처음엔 디지털이라고도 하고 뭐 그 개념이 없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지털을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센서가 있어야 돼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만드는 현상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디지털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죠. 또 가치관이 바뀌었죠. 세대 간에 뭔가가 어떤 흐트러지는 일들이 생겼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혼잡스럽다, 혼돈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답게 살아야 되는 거. 첫째는 학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돼요. 그 시대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키오스크를 해야 돼요. 제 친구 중에서 키오스크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 해야 돼요. 근데 기술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유익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시간이 지나면요. 유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요. 경리들이 예전에 뭐 주판하고 이랬는데 엑셀도 배우고 소프트웨어를 배우면서 바뀐 것처럼 유익해지고 그다음에 아주 쉽게 편리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워라밸이라는 말 들으신 적 있으세요? 즐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은 재택근무 쪽으로 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뭐 사이판이나 여행을 가서 거기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이 3일 되고요. 삶이 일처럼 변해요. 이게 프로의 할 일이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팁으로 7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끔 제가 전원주택에 있는데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집필을 끝낼 때. 또 세미나나 강의가 한참 바빴을 때는 제가 플러그를 뽑습니다. 이걸 언플러그를 하래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들 듣습니다.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걸 들어요. 그래서 나만의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도 광고 한번 보시죠. 이거 되게 오래된데 또 다른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언플러그를 하잖아요, 지금요. 그 쇼라 이거죠. 우리는 너무 큰 소음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음과 관련된 미디어를 통해서 거길 사회성이라는 명목하에 거길 뛰어들어가서 막 뭔가를 막 만들잖아요. 막 시끄럽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삐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때론 가끔 이 브레이크도 좀 밟아주는 여유를 좀 가져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나만의 어떤 언플러그한 시기를 갖는다. 그때는 뭐 멍을 때리기도 좋고요. 뭐 책을 읽어도 좋고 내려놓아서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신 분 계세요? 나는 내가 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뭐 영향도 못 미치고 난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 너무 단순해.
너무 영향력이 없어. 나 뭘 해야 될지 몰라. 라고 한탄하신 분 계세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저 베너 화이트라고 한 저 여자분입니다. 저분이 우리나라 보면 가족 오락관 같은 거예요. 십몇 년 동안 저거 판을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영어 이 알파벳을.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건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이제 벤치마킹 했는데 저분이 법정으로 수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이 일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대기업이 벤치마킹 하는 건 틀린 일이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거 당연한 거죠. 저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라고 했는데 저분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한마디를 했어요. 이 일은 나한테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랬어요. 의미 있는 일. 여러분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넘기는 일 자체에 난 의미를 부여한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이 판을 십몇 년 동안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일인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럼 이게 프로페셔널로 바뀌어버려요.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사고가 평판에 기울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면 인생 바뀝니다. 이 어려울 때 그 정도는 하나 잡고 가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뭐냐면 낯선 것을 피하죠. 새로운 걸 피해요. 예.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채플 수출하는 겁니다. 그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그 샌드위치 가게예요. 이 채플이라는 게 샌드위치입니다. 슈츠는 낙하산이에요. 고객들에게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샌드위치를 정한 시간에 샌드위치를 그 낙하산처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낙하산에 있는 샌드위치를 받아 먹은 적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한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구나. 없어서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빠른 시대적 변화가 오면요. 사람들은 새로운 거 변하지 오래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프 수출 같은 것들이 저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환호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우리나라에 저거 많이 생겼습니다. 인천, 부천에 저 뭐냐면 피아노 건반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익숙한 거는 저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게 익숙한 거잖아요. 저 건반을 밟는 거는 낯선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시스템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익숙한 거보다 낯선 걸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펀 경영하는 거 있잖아요. 재미를 주는 경영. 일단 보면 전부 다 저런 방식이에요. 낯선 걸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한 거는 낯설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덕평 오줌빨 대회라고요. 전립선을 하는 그 제약회사에서 딱 덕평 휴게소를 하나 정해놓고요. 뭐 방송에서 나갈지 모르지만 오줌빨이 가장 멀리 나간 사람을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덕평 휴게소까지 남자들이 이 소변을 참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소변을 참으면 전립선염의 원인이 된다. 요거 한 메시지 주려고 저렇게 낯선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찾아보면요.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관계 잘하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요.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두 번째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들 지금 관계를 정리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관계 피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에 3,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필요 없이 전화 한 번 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 쓰여 있어요. 그럼 정말 내가 집중해서 관계를 가져야 될 수 있는 것들을 못 해요. 이제 앞으로 살아보면서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뇌가요.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단순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관계가 단순해져야 돼요. 그 재구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첫째, 정치적인 것 배제합니다. 저는 저희 가치관이 안 맞는 거 배제해요. 그건 자기 기준으로 해야 돼요. 사상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 피로도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재구성해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권고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두 회사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외 그 회사인데 100년이 다, 그러니까 두폰 같은 회사는 100년이 더 넘은 회사죠. 또 아마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된 회사죠. 자, 첫 번째 이 두통이라는 회사는요, 뭘 잘하냐면 세상과 반대되는 일들을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회사는 엑시트 합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 빨리 버려요. 그 시대에 맞는 거 거꾸로 가고 그다음에 있었던 기술을 버려버려요. 엑시트하는 기술을 가져요.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준비하는데 와, 이 집 크기만큼 짐도 크기가 있더라고요. 짐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쓰지도 않는 짐 속에. 그러니까 버리는 것들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완벽한 인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폰 같이 버리는 것, 시대에 맞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 아마존은 뭐냐면 흐름을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흐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시니어들은 시니어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니어의 흐름을 알면 시니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아마존도 예를 보면요, 굉장히 싸구려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면 많은 생산자들이 모이게 돼요. 이게 아마존의 흐름입니다. 버리고 흐름을 이해하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가 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빨리빨리 버리고 그 흐름의 대세를 눈여겨보고 통찰력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두 회사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드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자, 다윗과 골리앗의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저 골리앗 같은, 키가 한 2m 90 정도 됐다 그래요. 저 2m 90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돌 하나 몇 개 쥐고 있는 다윗의 삶을 산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골리앗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상만 보는 거예요. 야, 챗GPT가 앞으로 오면 야, 우리 이제 앞으로 뭐든 할 일이 없어질 거야. 아니에요. 사람들의 경험치는 챗GPT가 못해요. 그럼 뭐예요? 병과가 달라요. 지금 골리앗의 병과와 저 다윗의 병과는 다릅니다. 저 골리앗은 창이에요. 보병입니다, 저 사람이. 그러면 보병은 어때요? 가까이 와야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거기 있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쟤는 뭐냐면 돌을 돌리는 거예요. 저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 양 지키던 저 목동인데 늑대들이 많이 오니까 돌 던지기 연습하던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무기를 봤을 때 저 골리앗의 무기가 겁도 나고 골리앗을 봤을 때 크기도 큰데 싸움을 현실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윗이 이겨요. 근데 아무도 다윗이 이긴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승률을 미리 예언하는 것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보고 결정하는 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작은 회사는 큰 회사를 이길 수 없나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은 공부 잘한 사람 밑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지방은 중앙이랑 했을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다윗의 승리는요, 결과적으로 뭐냐? 아주 전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략적으로 살아야 되고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셜리스트한 삶이 있어요. 이건 전문가들의 삶이에요. 아주 집중적으로. 근데 제너럴리스트는 굉장히 많은 걸 아는 잡합 상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집중도 하지만 내가 개방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된다. 여러분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까 그 아마존을 오늘날의 아마존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자막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변 환경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란 건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전쟁도 올 수 있고 질병도 올 수 있고 기술의 변화에서 모든 세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그건 늘 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떤 주도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 그럼 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시간은 한정이 돼 있죠. 뭐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낭비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요. 나에게 올인해야 되는데 자꾸만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의 말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코칭을 해주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비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남아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한정된 시간에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아주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 강의 쭉 들으시면서 때로는 맞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나랑 좀 약간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늘 어느 시대든 프로가 그 시대를 끌어갔다. 그럼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왔는데 한 번은 프로다운 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욕망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부터 설설 바꾸기 시작하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이제 시니어지만 시니어가 밥벌이를 위해서 이제 전반부를 살았다고 한다면 후반부는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서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 주위에 이제 글 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자기 살아온 인생을 글을 쓰기 위한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 행복을 찾아가는, 그게 저는 이 시대에 프로페셔널하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도전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이끈 대로, 중심, 마음이 이끈 대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